오늘 철회 노동자는 영업이익을 성과급 지급기준 지표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측은 노사저널 제2022-2호에서 성과급 지급기준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순이익보다 총이익이 큽니다.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측이 이렇게 주장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측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구별해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보다는 무조건 높습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은 연결 공시에서 실질적인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전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영업이익을 기준 지표로 삼자고 했을까요? 동료들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측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열쇠는 직원들의 손익 기여 활동의 결과물로서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국내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해외 직원의 특별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직원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측이 또 수시로 얘기했던 연결 실적은 양호하지만 국내 실적은 암울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실적으로 살펴본 영업이익 추이는 2019년 1,400억, 2020년 손실, 2021년 268억 정도입니다. 향후 국내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줄 것 별로 없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갑자기 영업이익을 지표로 삼자고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얘기입니다. 다만 사측의 노사저널에 대한 비판이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쟁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넘길 경우 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특별상여금은 20년 동안 단기 순이익을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1999년 만도기계는 역사로 사라지고 JP모건이 대주주인 만도로 재탄생했습니다. 97년 부도 이후 99년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노동자의 땀으로 만든 결실에 노동자의 몫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싹텄고 단기 순이익의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특별상여금, 일부는 주주환원 등으로 하자는 취지로 특별상여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측은 초기에는 임금으로 보상받는데 무슨 특별상여금이냐고 반발했지만 결국 성과급 개념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사측도 한편 특별상여금, 노동조합의 특별상여금 요구로 얻은 바가 있는데 일시금 지급으로 인한 임금 인상 억제 효과를 얻었던 겁니다.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을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 직원의 노고를 이보다 정확히 반영한 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중 기능직은 생산을 주 업무로 하고 사무직은 영업, 품질, 개발 등등으로 다 나뉘겠죠. 그 다양한 활동의 총합이 결국 단기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산, 품질, 영업 이외의 직원들의 노고는 별도 직원으로 책정할 겁니까? 별도 기준으로? 결국 사측의 속내는 해외를 제외한 국내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다루자는 것,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준으로 다루자는 의도가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사측은 경쟁과 차등을 기업 경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보다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매출 기준 0.04%로 책정된 상표권 수수료를 해소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입니다.